안녕하세요.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충남에서 오셨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의 전악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사각이 지거나 한국인들 식습관 자체도 질긴 음식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교근이라고 하는 교합근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데 이게 발달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팔 힘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동석 같은 사람은 팔씨름 할 때랑 아니면은 뭐 마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할 때랑 타고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은 씹는 힘이 뭐 약한 힘을 줘도 굉장히 셀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악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각이 굉장히 지고 근육이 되게 발달하신 분이셨습니다. 잇몸 상태를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가 많이 빠져 있고 잇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브릿지가 있고 염증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앞니가 특히 보여지게 앞니가 빠진 부분도 있고, 뿌리 끝에 잇몸이 염증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빠진 채로 오래 계셔서 윗니들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아래쪽 치아의 잇몸 뼈들도 잇몸 뼈들은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악각이 이렇게 각이 지고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잇몸뼈는 많이 내려가더라도 턱 쪽 부분들이 턱뼈거든요. 턱뼈는 많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게 잇몸뼈든 턱뼈든 뼈에다 일단 심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구강내 상태를 보시게 되면 특징적으로 앞니가 이렇게 뿌리 끝이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앞니가 힘을 많이 받아서 염증이 심해서 뼈들이 잇몸이 여기 부어있고 뼈들이 많이 내려가서 높이가 이렇게 많이 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치아들이 전체적으로 위에 치아가 다 내려와서 아래 치아까지 다 있는 상태고 어금니가 없는 채로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울룩불룩 이렇게 뼈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토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이 브릿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다 도자기가 깨져 있고 이 상태들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고 아래쪽도 염증이 심해서 잇몸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내 상태가 되겠고요. 구강내에서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 어금니가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앞니 쪽에 몇 군데만 치아가 닿는 상태고 앞니가 힘을 많이 받아서 앞니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아가서 뻗어져 있고 힘을 받아서 뼈들이 많이 녹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이가 빠진 지 한참 되셨는데 폭이 좀 많이 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들이 좀 많이 자라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쪽에도 빠진 지가 좀 되셔서 잇몸 뼈들이 좀 폭이 꺼져 있긴 하지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울룩불룩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토러스라고 하게 되는데, 골륜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이제 사각턱이나 각이 지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잇몸이 많이 상하더라도 턱뼈들이 좀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하기에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 앞니는 아랫니랑 닿아서 이렇게 뻗어져 있고 치아 닿는 부분이 이 정도만 닿고 있기 때문에 어금니들은 안 닿고 아래도 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잇몸이 다 상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쪽도 내려와 있고 거기 아래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고, 치아가 빠진 부분에 아랫니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어금니는 없고요. 과거에 했던 브릿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 물리고 있는 거죠. 이쪽에는 톱니바퀴처럼 약간 물리고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식사를 좀 하셨던 상태가 되겠고요. 어금니가 제대로 없으면 아랫니들도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윗니를 자꾸 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치아는 그렇게 하다 보니 빠지셨을 테고, 이 치아 또한 마찬가지로 아랫니가 계속 윗니를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윗니가 점점 뻗어지고 이쪽에 뼈들이 녹고 염증이 생긴 상태로 내원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측방에서 바라본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하악각이라고 하는 이 하악각이 작고 이쪽에 보시면 안모 자체도 굉장히 사각턱진, 그렇게 보게 되면 이쪽 하악각 끝에 연결된 것들이 이제 교근이라는 근육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 턱을 움직이는, 턱에 씹는 힘을 발휘하는 교근이 되는데, 이 교근이 굉장히 발달해서 울룩불룩하게 여기가 튀어나오고 사각턱진 분들은 굉장히 딱 보기에도 흔히 얘기하는 장군감처럼 이렇게 딱 보기에 사각턱치고 굉장히 턱이 강할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뭐 이런 안모를 가지고 계시고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스컬 PA상에서도
아래턱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턱뼈들이 좀 강한 편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상하더라도 턱뼈는 좀 남아있고 양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서 임플란트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치아를 전체를 발치하면서 위쪽에 10개, 이런 분들은 턱뼈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크고 이렇게 사각턱 지나 보니까 아치도 크고 턱도 크고 치아들도 많이 컸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위쪽에 10개의 임플란트, 아래쪽에는 8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턱뼈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고 중간중간에 좀 고정이 좋았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바로 식립 당일날 어버트먼트라는 걸 연결해서 위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주대를 연결해서 임시치아를 당일날 바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10개를 바로 이를 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턱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8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잇몸뼈가 좀 얇거나 부족한 부분들에는 아까 앞니 쪽에 이렇게 뻗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좀 꺼져 있거나 얇은 부분들은 뼈 이식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4개의 임플란트의 지주대를 연결해서 임시치아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임시치아나 치아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뼈에 잘 붙을 수 있지만 힘들이 굉장히 세니까 임시치아 잘 깨지고 부서지고 위에 만들어놨던 부품들이나 보철들이 잘 깨지고 부서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술 당일날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수술을 어쨌든 진행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수술을 당일날 임시치아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해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식립을 하게 되고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뼈에 잘 굳었을 경우에 이제 그 위쪽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전체 보철을 하게 되고요. 위 앞니 4개의 치아를 이용해서 6개의 어금니를 만들게 되고요. 어금니 각각 양쪽에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3개씩을 이용해서 지르코니아로 4개씩 보철물을 만들어서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보철물이 빠지는 영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래쪽 6개의 보철물은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금니 쪽은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철물을 구강 내에 장착한 이후에 측방 세팔로라고 하는 측면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교합평면이 잘 형성돼서 교합평면이라고 하게 되는데 경사도가 잘 돼 있고 안모들이 잘 유지된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치아들이 긴밀하게 잘 물려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하얗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엑스레이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위치아들이 긴밀하게 잘 물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뼈들이 좀 강한 형태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후에 보철물들이 잘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합을 잘 맞춰서 보철물이 덜 깨지게 아니 덜 부서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구강 내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들이 지르코니아 형태로 들어간 것들이고 이쪽 잇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잇몸이 좋지 않고 염증이 심해서 많이 빠졌던 경우이신데 보통 이런 분들은 뼈들도 조금 잘 생기는 편이세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심했던 경우들은 아무리 뼈 이식을 하더라도 잇몸이 많이 꺼지기 때문에 이쪽 치아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도 왼쪽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고 뼈들이 잘 차올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보철을 장착하고 나서 입안 상태를 보시게 되면 14개의 치아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분들은 턱 사이즈도 크고 앞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4개의 치아로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사랑니까지 다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10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좀 크게 잘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혀도 굉장히 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골륜기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턱뼈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철물들을 만들 때 좀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씹는 힘들이 잘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뿌리, 임플란트가 뼈가 녹아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은 잘 없게 되는데 나사가 부러진다거나 위에 보철물이 부러진다거나 깨지거나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에게 맞게 교합을 물리는 관계들을 설정해서 힘들이 잘 분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톱니바퀴처럼 이 물리는 관계를 1대2치 관계라고 하게 되는데 치아가 긴밀하게 잘 물려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 여기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1대2 치관계로 교합관계들이 잘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윗니, 앞니가 되겠고요. 아까 잇몸이 심하게 꺼져 있던 치아 부분의 잇몸 높이가 옆의 잇몸 높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이식한 뼈들이 잘 생겨서 높이들이 잘 마무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 같은 경우도 잇몸이 이렇게 많이 꺼지진 않기 때문에 턱뼈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잇몸이 심하게 안 좋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들이 많이 꺼지기 때문에 치아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잇몸 핑크 포세린이라는 치은 형태의 보철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뼈들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아 길이가 많이 길어지지는 않고 원래 치아 길이만큼 길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아가 이렇게 꺼져 있고요. 안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뼈는 더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에 치아를 빼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많이 꺼지고 이렇게 아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리 뼈 이식을 하더라도 원래 높이만큼 뼈 이식을 만들기는 쉽진 않지만 이분이 원래 뼈들이 좀 잘 생기고 여기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고 뼈들이 잘 생겨서 높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 되겠고 치아들이 제대로 물리지 않고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보셨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대2 치관계로 교합관계들이 잘 형성되어서 긴밀하게 잘 물면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전후에 측방에서 바라본 세팔로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가 없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치아들이 지르코니아로 잘 형성되어서 치아를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턱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위치로 치아가 잘 확보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전 하모 사진이 되겠고요. 살짝 미소를 짓거나 웃었을 때 치아가 보이는 부분들이 치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살짝 미소를 지어서 입술을 보이게 했을 때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소구치 부위, 작은 어금니 부위까지 치아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무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상태가 어떤 상태고 뼈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라든지 최종적으로 보철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교합을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다 이가 빠졌다고 이가 없다고 해서 다 똑같은 환자분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떤 상태에 맞춰서 그분에 맞는 교합 상태를 설정해주고 시술 방법이나 임플란트 개수들을 설정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턱이 발달하고 교합력이 세고 씹는 힘이 강하고 씹는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시치아를 할 때도 고려사항이 힘이 덜 가게도록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임플란트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도 임플란트가 잘 굳었다면 그 이후에 보철물이 깨지거나 부서지는 빈도수를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합 설정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전체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분의 전악 임플란트 직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